삼라만상 가장 소중한 수다를 알려주는 삼다수TV. 오늘은 하버드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 그리고 로요라 대학에서 강의한 프랭클의 핵심 사상을 어록의 형태로 재가공하여 소개하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강제 수용소에서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삶의 의미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매일매일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가며 버텼다고 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즉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프랭클 박사는 아내를 통해 비극 속에서 낙관을 찾았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야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 그리움, 기대, 낭만 등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경험을 통해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최종 병기가 아니고 최종 자유입니다. 최종 병기가 아니고 최종 자유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사람에게서 빼앗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빼앗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방식을 선택하고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마지막 자유이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고 느낄 때도 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고 느낄 때도 있다. 인생은 때로 공평하지 않다는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진맥진할 때까지 일하고 모든 시간, 에너지, 감정, 마음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에게 오직 좌절만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꾸는 모든 꿈은 무너져 내립니다. 물러나는 것은 논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다고 단정하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듯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따라서 삶의 희망적이고 고결한 의미를 찾기를 원한다면 더 강하고 회복력 있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삼라만상 가장 소중한 수다를 알려주는 삼다수TV. 거꾸로 가고 있는 성공의 방법, 거꾸로 가고 있는 성공의 방법. 평소에 나는 유럽 학생들과 미국 학생들에게 거듭해서 이렇게 타이르곤 한다.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말라. 성공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표적으로 하면 할수록 그것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성공은 행복과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이다. 행복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으며 성공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에 무관심함으로써 저절로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나는 여러분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확실하게 행동할 것을 권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정말로 성공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공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삶의 유한성, 삶의 유한성, 삶의 유한성. 고통과 불안은 인간의 삶과 죽음의 양면성으로부터 오는 유한함과 한계가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인류 개개인이 저마다의 행동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근원이 됩니다.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말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세요. 성공은 행복과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에 무관심함으로써 저절로 찾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정말로 성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적 자유, 인간의 정신적 자유. 수용소에서의 체험을 통해 나는 수용소에서도 사람이 자기 행동에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을 입증해주는 예, 즉 무감각 증세를 극복하고 불안감을 제압한 경우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 가혹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환경에서도 인간은 정신적 독립과 영적인 자유의 자취를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이 보이는 심리적 반응은 어떤 물리적, 사회적 조건에 대한 단순한 표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수면 부족과
식량 부족 그리고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환경이 수감자를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 수감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그 개인의 내적인 선택의 결과이지 수용소라는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근본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 있는 삶도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집단적 신경증, 신경학과, 정신의학 두 분야를 전공한 교수로서 나는 인간이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에 어느 정도까지 굴복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강제 수용소를 내 곳이나 전전하다 살아 돌아온 사람으로서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인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용감하게 저항하고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도 사실입니다. 긴장이 있는 상태의 의미, 긴장이 있는 상태란 이미 성취해 놓은 것과 앞으로 성취해야 할 것 사이의 긴장, 현재의 나와 앞으로 되어야 할 나 사이에 놓여 있는 간극 사이의 긴장입니다. 인간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 자유의지로 선택한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자유 수용소에서 그들이 했던 행동, 그들이 겪었던 시련과 죽음은 하나의 사실, 즉 마지막 남은 내면의 자유는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다. 그들의 시련은 가치 있는 것이었고 그들이 고통을 참고 견뎌낸 것은 순수한 내적 성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삶을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빼앗기지 않는 영혼의 자유이다. 삼라만상 가장 소중한 수다를 알려주는 삼다수TV. 삶의 일회성, 삶의 일회성 인간은 대개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일회성이라는 판만 보고 그 행동과 기쁨과 심지어는 고통까지도 구원해준 과거라는 곡창은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으며 그 어느 것도 사라질 수 없다. 라는 문장은 인간의 삶이 일회성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은 한 번 살아가는 것이며 과거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며 그 어느 것도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라만상 가장 소중한 수다를 알려주는 삼다수TV. 긴장이 있는 상태의 의미 사람은 어느 정도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그 긴장이란 이미 성취해 놓은 것과 앞으로 성취해야 할 것 사이의 긴장, 현재의 나와 앞으로 되어야 할 나 사이에 놓여 있는 간극 사이의 긴장이다. 인간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 자유의지로 선택한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밑바닥에서 퍼주세요. 유머 감각을 키우고 사물을 유머러스하게 보기 위한 시도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을 배우면서 터득한 하나의 요령이다. 고통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수용소에서도 이런 삶의 기술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아우슈비츠와는 달리 굴뚝이 없는 그 수용소로 가능한 한 빨리 뛰어 들어갔다. 그 후 몇 시간 동안을 아주 힘들게 보내야 했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는 웃으면서 연신 농담을 주고받았다. 우리는 아주 작은 은총에도 고마워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를 잡는 시간을 준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반가운 일이었다. 우리와 같은 수감자 출신인 요리사 F는 커다란 국냄비를 앞에 놓고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내미는 그릇에 수프를 퍼넣어 주고 있었다. 그는 수프를 퍼주면서 그릇을 내민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 유일한 요리사였다. 로고테라피는 환자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 말하자면 미래의 환자가 이루어야 할 과제가 갖고 있는 의미에 초점을 맞춘다는 말이다.
실제로 로고테라피에서는 환자가 삶의 의미와 직접 대면하게 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이렇게 환자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깨우치도록 만드는 것이 정신병을 극복할 수 있는 환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삼라만상 가장 소중한 수다를 알려주는 삼다수TV.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마음의 평온을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이 마음의 평온을 가져오기보다는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최악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인간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 자유의지로 선택한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긴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성취해야 할 삶의 잠재적인 의미를 밖으로 불러내는 것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성이 아니라 정신적인 역동성이다. 삼라만상 가장 소중한 수다를 알려주는 삼다수TV. 사소한 것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행복, 사소한 것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행복. 우리는 아주 작은 은총에도 고마워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를 잡는 시간을 준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반가운 일이었다. 물론 이를 잡는 일 자체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를 잡기 위해서는 천장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린 추운 막사에서 옷을 벗고 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잡는 도중에 공습 경보가 울리지 않아 전등불이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마워했다. 수용소 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은 일종의 소극적인 행복, 쇼펜하우어가 시련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했던 이었고 다른 것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상대적인 행복이었다.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거의 없었다. 왜 자살하지 않습니까? 왜 자살하지 않습니까? 저는 크고 작은 고통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가끔 이렇게 묻곤 합니다. 그런데 왜 자살하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물으면 어떤 분은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재능이 아까워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저 간직하고 싶은 추억에 대한 미련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이런 환자들의 대답 속에서 저는 정신과 치료에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지침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렇게 조각난 삶의 가느다란 실오라기를 엮어 하나의 확고한 형태를 갖춘 의미와 책임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독창적으로 고안해낸 실존적 분석, 즉 로고테라피의 목표이자 과제입니다. 삼라만상 가장 소중한 수다를 알려주는 삼다수TV.